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.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. 이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우리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. 그래, 과정을 즐기는 게 진짜고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알아서 잘 따라올 거야.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겁나게 힘들다는 거예요. 나 알겠어.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안다니까.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그 결과인데 그 목표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더 조급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? 이 과정이 진짜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?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이나 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방법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이미 세상이 다 던져놨어요, 정답을.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그런데 그게 내가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 언어가 주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나 소설이나 뭐 위대한 작품들을 보면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살아라,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. 근데 그거를 얼마나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느냐, 어떤 비유를 드느냐, 그 안에 무슨 스토리가 담겨 있느냐, 그거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다른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다른 언어로 치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. 물론 이게 뭐 엄청 세련된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과정을요, 조정으로 바꿔보세요.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미래의 그 결과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. 과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그 결과를 향해서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. 이렇게 되면 나의 인식이나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.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분명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취업을 하고 싶은 건데 내 현실은 그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오늘, 내일 조금씩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보이시려나?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땅 위로 샜다가 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실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.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게 구도를 맞추잖아요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 좀 잘 찍는 편이니까 이렇게 수평도 맞춰야 되고 인물과 배경이 어떻게 하면 어울리지?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하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살짝 틀렸다고, 지금 원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, 이 사진 망했어, 사진 안 찍어, 나 오늘 하루 망쳤어, 이러지 않잖아요. 그게 당연한 수순이고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운전할 때, 내비 찍고 갈 때 방향이 오른쪽 방향인데 뭐 실수로 좀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고, 그리고 도착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,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, 그렇다고 나 거기 안 가, 망했어, 오늘 하루 조졌어, 이러지 않잖아요. 그냥 당연한 경로로 생각하잖아요. 요리는 어떨까요? 내가 물 조절을 좀 잘못했어? 그럼 그냥 물 조금 넣으면 돼요. 재료가 좀 틀린 것 같아? 그럼 뭐 다른 거 한번 넣어보면 되고. 그게 요리의 한 일부고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즐기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정 자체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. 이 예시를 든 것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,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, 물론 귀찮고 짜증나고 번거로운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런데 그것들은 다 조정되어 가고 있다. 미세할지라도, 티가 안 날지라도 이게 정말 그 결과에 다다르고 있는 일부일까?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, 저는 이게 즐겁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힘든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미래는 저기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.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도대체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?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?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? 그리고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즉각적으로 이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신의 역할 아니야 그거?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. 참 못난이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목표가 닿을 것 같지 않으니까, 계속 좌절만 하고 있는 내 상황이 싫으니까. 그러다가 제가 이거는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한 편을 만나게 됩니다.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아세요? 그 짐 캐리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뭐 유명한 영화라서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대략적인 스토리가 매일 불만을 갖고 있던 짐 캐리한테 신의 능력을 갖게 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그래서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돼요. 내가 벌 주고 싶은 사람 벌 주고,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,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대리만족할 수 있는 영화구나, 나도 그런 삶을 갖고 싶다,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화의 반전이 뭔지 아세요? 영화 후반부에 짐 캐리가 신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. 신이시여 제발 나를 예전의 나로, 평범한 나로
되돌려주세요. 이렇게 간청을 해요. 모든 걸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과정 없이 바로 닿을 수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.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건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갖게 해줄게.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?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어?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게. 마음껏 너의 꿈을 펼쳐봐. 그런데 말이야, 대신에 시간이라는 걸 줄 거야. 시간이라는 걸 줄게. 왜 그런지 알아? 네가 갖고 싶은 걸 즉각 가질 수 있게 되잖아? 그러면 인생은 굉장히 시시해질 거야. 단조로워질 거라고. 사고 싶은 게 있는데 1초 만에 딱 생겼어요.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지겠죠. 끝없이 계속 그 목록이 늘어나겠죠. 현재 갖고 있는 감사함을 모를 거고 그걸 이루고 있는 과정, 즉 조정되어 가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순간들을 음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상이 미울 수도 있고 결과랑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충분히 음미하렴. 이 과정의 즐거움을 제대로 경험해봐.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야.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과정이 마냥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, 다른 말로 과정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묘하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. 나 그냥 안 되고 있고 망하고 있는 거 아니네. 그냥 신이 주신 선물을, 신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이 나에게 쥐어준 이 시간, 과정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즐거움이었구나. 제가 작년에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,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, 이제 육아를 한 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.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아이를 기르는 일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, 만약에 신이 나타나서 저한테, 너한테 특별히 내가 시간을 없애줄게.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게. 아기가 다 커가지고 더 이상 너가 돌볼 필요가 없어. 이제 어른이야. 대학생이 됐어.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것 같아요. 정말 단호하게 거절할 거예요.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공감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? 왜일까요? 나는 이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아이가 하루하루 미세하게 어른으로 조정되는 과정을, 조정이라고 말하면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, 항상 누워만 있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기 시작을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하고 또 며칠 만에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걷기 시작하고, 요즘 제 아이는 이제 말을 조금씩 하려고 하더라고요. 아빠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.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기록들을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겁니다. 육아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. 내 꿈이라는 아이가 커나가는, 조정되어가는 그 과정을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고 완전한 형체가 되어 있는 모습만 바라느라고 이 즐거움을 놓치고 있게 되는 거죠. 마냥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. 아이가, 꿈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은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, 신이 우리에게 지어준 특별한 선물인데,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너무 막 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요.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. 사실이 아니더라도. 근데 이건 사실이죠. 신을 떼놓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흘러가잖아요. 제가 제 전자책에서도 썼지만 꽃은요 언젠간 펴요.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. 여러분, 이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. 저는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봄은 언젠간 와요. 그런데 역시 시간이 걸려요.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빨래를 했는데 언젠간 마를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이 역시도 시간이 걸립니다.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.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.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뭘 망설이는 거죠? 왜 미래가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거죠? 왜 우리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?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는데. 여러분,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. 우리가 원하는 이 행복이라는 건 비잉이 아니라 비커밍에서 온다.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 결과가 아니라 비커밍,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드 디너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. 행복이라는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. 임팩트 있는 한 번에 팡! 뭔가를 이뤄냈어. 드디어 부자가 됐어. 내가 원하는 차를 샀어. 그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잦은 횟수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빈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이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올인한 책이거든요. 각종 데이터, 연구, 이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행복이란 뭔가,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. 그런데 결말이 뭔지 아세요?